자, 그럼 부정형의 극한 중에 우리가 공부해볼 첫 번째 케이스 0분의 0꼴의 극한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보는데, 자, 우리가 공부할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 리미트 x를 특정 상수로 보낼 때 리미트 교 안쪽에 분수식이 와 있고, 자, 그 식에서 분모 분자 따로따로 볼 때 분모도 분자도 이 함수들이 자, 각자가 0으로 수렴하는 이 상황에서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는, 그래서 형태가 자 0분의 0의 꼴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이고, 우리 앞서 말했듯이 이 0분의 0 꼴은 부정형이에요. 지금 분모도 분자도 0으로 수렴해, 요까지만 봐가지고는 자,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결과도 나올 수 있고요, 이런 결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 분모도 0, 분자도 0으로 가는 거기까지만 딱 쳐다보고 나서 이 식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고, 우리 결과 조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리미트교 안쪽에서 자, 식 변형을 해가면서 결과 조사를 할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볼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예요. x의 값이 특정 상수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 분수 형태의 함수, 분모도 분자도 0으로 간 상태에서 이 분수 형태의 함수가 수렴하는데 자, 0 아닌 상수로 수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한값 존재하는데 극한값이 0이 아닌 경우를 제일 많이 보게 될 거고, 그때 이 극한값을 자,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자세히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얘기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0분의 0꼴의 극한에 대해서 공부 순서를 좀 띄워볼게요. 우리 이런 순서를 거쳐 공부할 건데, 제일 먼저 예제와 문제를 통해서 상황 1, 상황 2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거예요. 이 0분의 0꼴에 대해서 자, 요 정도는 극한값을 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수준의 그 기본적인 예제, 대표 예제자, 기본 예제를 할 수 있는 예제 두 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서로 다른 상황에서 자, 0분의 0꼴의 극한값을 구해보는 연습을 좀 할 겁니다. 이 예제들과 함께. 그리고 나서 그 공부한 내용을 바로 문제를 보면서 복습합니다. 자, 이 예제에 맞춰서 문제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 문제라 함은 모의고사 기출 문제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상황 1, 상황 2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0분의 0꼴의 극한값을 구할 줄 알아야 된다라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근데 0분의 0꼴에 대해서 극한값이 늘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극한값이 0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을 좀 살펴보자라면서 참고삼아 얘기가 진행되다가 자, 여기까지가 1부예요. 그리고 여기에 2부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가 진행되다가 자, 넘어가서 미정계수의 결정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론 공부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를 푸는데 결국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서 해본 얘기를 바탕으로 자, 이제 0분의 0꼴의 그 극한의 응용 버전이라고 보면 돼요. 그 내용들을 공부를 할 텐데, 여기서 이론 정리할 건 이런 내용이 있고요. 다 0분의 0꼴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0분의 0꼴과 관련이 깊은 이 내용을 정리를 좀 해야 되고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결국 문제도 풀 줄 알아야 됩니다. 말 그대로 위정계수의 결정이에요. 자, 지금 보면 수식에서 이 식에서 계수의 값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데 그 계수의 값을 우리가 상황을 보고 결정해 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볼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일단 정말 중요합니다. 이 예제 문제 보면서 자, 공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요 내용을 베이스로 해서 참고삼아 얘기 좀 진행되다가 결국 여기서의 내용이 또 중요한데 결국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돼요. 이론 정리한 걸 바탕으로. 자, 요렇게 0분의 0꼴의 극한에 대한 얘기가 진행될 겁니다. 여기는 기본편, 자, 여기는 응용편이라 보면 되는데, 어쨌든 차근차근 하나씩 공부해 나갑시다. 예제부터 하나 풀어보기 시작할게요, 이제. 자, 그럼 이 예제부터를 먼저 한번 해결해 볼 건데요. 리미트교 안쪽에 보면 유리식이 위치해 있어요. 분모도 분자도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전체적으로 유리식이에요. 그 유리식이 리미트교 안쪽에 위치해 있고, x를 2로 보내면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자면, x를 2로 보낼 때 분모에 있는 식, 분자에 있는 식 따로따로 봐주자면 각자가 다 0으로 가죠. 자, 이 다항식들이 x자리 2 대입하면 다 값이 0이 되는 그런 다항식들이에요. 그래서 분모도 0, 분자도 0으로 가네라는 거, 이 상황 파악이 어렵지 않게 금방 이루어질 거고, 0분의 0꼴인 겁니다. 오케이, 0분의 0꼴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부정형으로서 지금 요까지 상황 파악을 마치고 나서 이 식 전체의 결과는
어떻게 된다라고 결과를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뭔가 조치를 취해봐야 구체적으로 결과조사가 좀 더 뭐 가능하든지 하겠는데, 그러면 결과조사를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어떻게 할 거냐? 먼저 당부를 하고 가자면 리미트 기호를 분자에도 취하고 분모에도 취하고 이렇게 극한의 성질을 적용해가지고 각각 파트의 값을 계산한 다음에 극한값 계산해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지금? 극한의 성질을 이렇게 적용해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x를 2로 보내면 이 분모에 있는 식이 0으로 수렴해버리거든요. 그 상황에서 우리 극한의 성질을 이렇게 적용할 수 없다는 거 얘기했었죠. 극한의 성질은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풀이법을 제시하는데, 이 리미트 기호 안쪽에 있는 식을 변형을 합니다. 어찌 변형할 거냐? 그게 중요한데요. 이 x자리 2를 집어넣으면 이 수식도 값이 0이 될 거라 그랬잖아요. 이 다항식들 보면서 분자에 있는 식, 분모에 있는 식 각자 인수분해를 해주면요. 자, 인수로 얘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죠? 인수 정리에 의해서 분자 파트도 인수분해하면 x-2가, 분모 파트도 인수분해하면 x-2가 있을 걸 알고, 이제 그 내용을 알고 리미트 기호 안쪽에서 인수분해를 통해 식변형을 해줍니다. 이렇게 분자인식, 분모인식 따로따로 인수분해하면 자, 공통으로 인수가 들어있어요. 그거 알고 인수분해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x를 2로 보낼 때 분모도 0으로 분자도 0으로 끌고 가는 0분의 0꼴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입니다. 얘가. 그 인수가 분자의 분모에 공통으로 들어있고, 지금부터는 리미트 기호 안쪽에서 이 공통인수를 약분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공통된 부분을 걷어낼 건데, 그래서 이렇게 식전개를 좀 해줄 건데,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식을 전개함에 있어서 부연 설명을 좀 하고 가야 될 게 있어요. 뭘 얘기하고 갈 거냐? 지금 리미트 기호 안쪽에서 자, 이 공통인수를 과감하게 약분해내도 되는 그 이유, 그 타당성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좀 할 건데, 앞에서 우리가 이런 함수의 그래프랑 자, 그 다음에 이런 함수의 그래프를 비교하면서 얘기해 본 적도 있긴 하거든요. 가로축을 x축, 세로축을 y축이라 보고 이 함수의 그래프 그려주자면 자, 직선이 쭉 잘 나아가다가 뻥 뚫려 있어요. 한 지점에서. 그리고 다시 쭉 잘 나아갈 겁니다. 그리고 이 함수의 그래프는 그냥 잘 나아가는 직선이에요. 직선이 뭔가 좀 삐뚤빼뚤해서 기울기가 달라 보이는데 기울기는 똑같아요. 다만 여기는 한 지점이 뻥 뚫려 있습니다. 그 지점이 어디겠어요? x는 2라는 데겠죠. 자, 여기는 x는 2라는 데도 꽉 차 있어요. 그 x는 2라는 지점에서만 차이점을 보일 뿐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래프가 똑같이 생겼을 거고, 근데 우리는 지금 x가 2일 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리미트 x를 2로 보낼 때라는 거는 요 부분 안에 지금 어떤 가정이 포함되어 있냐? x의 값이 2는 아니면서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를 보자는 거잖아요. 이 가정이 여기에 깔려 있잖아요. 우리 x는 2일 때를 생각하자면 두 수식은 자, 등으로 서로 연결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 식은 값 자체가 지금 존재하지도 않아요. 근데 x의 값이 2가 아닐 때를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자, 그때 x의 값이 2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를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수렴하면서 자, 극한값 존재할 거고 극한값은 서로 같다는 얘기 했었죠. 그렇기에 이 식의 값과 이 식의 값은 같습니다. 리미트 기호가 없다면은 이 식은 이 식과 함부로 등으로 연결 지으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x가 2일 때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이 식을 보면서는 이렇게 함부로 식전개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으나 리미트 기호가 붙어 있으면 얘기가 달라져서 두 수식은 값이 정확히 같고 자, 이렇게 식전개되고 더 간단히 말하자면 리미트 기호 안쪽에서 지금 분모 분자를 0으로 동시에 끌고 가는 0분의 0꼴을 야기하는 이 공통인수를 과감하게 약분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쳐내고 식변형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리미트 기호 안쪽에서 식을 계속 변형하고 있어요. 극한의 성질을 적용해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극한의 성질을 적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식을 막 변형해 오다 보니 부정형이 아닌 경우가 등장했어요. 이거는 자, 답이 어떻다라고 확실히 답을 할 수 있잖아요. 다항식이고 요 변수 자리에 2를 집어넣어 버리면 이 극한값을 정확히 대답해 줄 수 있잖아요. 부정형에서 부정형이 아닌 경우로 자, 리미트 기호 안쪽에서 식을 계속 변형해 오는 게 일단 요 풀이의 핵심이고, 이렇게 답을 구해주면 되겠고, 그 식변형 할 때 과정이 딱 두 단계입니다. 인수분해 했고요. 리미트 기호 안에서 식변형 할 때 처음에 인수분해 했어요. 그리고 나서 0분의 0꼴을 야기하는 공통인수, 그 공통인수를 약분했죠.
그렇게 식변형 해주고 답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직전에 봤던 예제와 관련해서 요 문제 바로 보고 갑니다. 이 값을 한번 구해보라는데 지금 극한값 구해보자는 거죠. 리미트 x를 마이너스 1로 보낼 때, 자, 그때 분모는 0으로 가는 걸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자도 0으로 가거든요. x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보면 1 마이너스 9 플러스 8, 이 분자의 인식의 값이 0이 됩니다. 그래서 분자도 0으로 가네 라는 것까지 어렵지 않게 파악이 되고 0분의 0 꼴이에요. 우리 뭘 해야 되겠어요? 분모의 인식은 더 이상 건들 게 없어 보이고 분자의 인식은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들어있을 거예요. x를 마이너스 1로 보낼 때 0으로 가니까요.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 들어있을 거 알고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분자인식 인수분해해보면 분자인식이 이렇게 되는데, 리미트 교 안쪽에서 자, 지금 0분의 0꼴 야기하는 원인을 약분해 내고 나면 리미트 x를 마이너스 1로 보낼 때 x 플러스 8 계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자, 이 함수는 x를 마이너스 1로 보낼 때 어디로 수렴하죠? 7로 수렴하죠. 이렇게 답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이 극한값을 계산해 볼 건데요. 지금 리미트교 안쪽에 근호가 포함된 식이 위치해 있어요. 리미트교 안쪽에 무리식 들어와 있네. 그런 특징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 상황 파악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보자면 리미트 x를 4로 보낼 때 분모가 일단 0으로 가죠. 그 상황에서 분자 봅시다. 자, 루트 안쪽이 4로 가고 있는데 루트를 씌워놨어요. 이 루트 씌워진 부분 전체가 그럼 2로 가요. 2로 가는 수식 뒤에 빼기가 붙어 있고 분자가 전체적으로 0으로 가겠죠. 0분의 0 꼴이네. 자, 지금 부정형으로서 결과가 어떻게 된다라고 결과를 확정지어 대답할 수 없는 상황 맞죠? 이 식의 형태만 봐서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리미트교 안쪽에서 식변형을 또 해줘야 되는데요. 결론적으로는요, 근호가 붙어 있는 부분 보면서, 자, 분자 부분 보면서 유리화를 진행합니다. 그 무슨 말이죠? 유리화를 진행한다는 게 이 루트를 걷어내자는 거예요. 이 식을 곱하면요, 자, 루트 x 마이너스 2에다가 루트 x 플러스 2라는 식을 곱하게 되면은 제곱차제곱 공식을 이용해서 루트를 벗겨낼 수 있죠. 근데 우리 지금 리미트교 안쪽에서 식 변형을 해야 되지 식의 결과를 바꿔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분자에만 이 식을 곱하는 게 아니라 분모에도 이 식을 똑같이 곱해 줄 겁니다. 리미트교 안쪽에서. 자, 지금 똑같은 식을 분자에도 분모에도 곱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분자 부분에 있는 루트를 걷어냅니다. 분자 부분이 x-4로 정리가 되고 분모 부분은 정리할 게 더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식이 일단 변형된다는 거예요. 우리 극한의 성질 같은 거 적용한 거 없어요. 리미트교 안쪽에서. 자, 지금 식 변형해주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식이 어떻게 변형됐나를 잠깐 보면은 x를 4로 보낼 때 분자도 0으로 분모도 0으로 끌고 가는 주된 요인이 분자 분모에 공통으로 들어있어요. 공통인수 보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서처럼 약분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부정형이 아닌 경우가 돼 있어요. 식이 x를 4로 보낼 때 이 부분이 2로 가면서, 자, 2로 가는데 플러스 2 붙어 있고 분의 1, 전체적으로 극한값은 4분의 1이야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상황 맞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극한값은 4분의 1이에요. 이 답을 해주는 과정에서 우리 뭐 했죠? 리미트교 안쪽에 식변형 해주는데 큰 틀에서 봤을 때, 자, 우리 분모 분자 중에 근호가 있는 쪽 보면서요, 유리화 진행해줬어요. 그래서 루트를 걷어내는 방향 쪽으로 식변형을 해줬고, 그러면서 공통인수 보이니까 공통인수 제거 작업 들어갔죠. 약분하면서. 두 과정을 거쳐 리미트교 안쪽에 식변형 해줬고, 그 결과 부정형이 아닌 형태가 나오면서 극한값 대답해준대요. 자, 0분의 0 꼴인데 무리식이 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요거 하나 더 얘기할게요. 이 극한값을 대답할 때 다른 방식으로 또 극한값을 대답해 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대답하면 되냐면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분모 쪽을. 무슨 소리냐? x-4가 자, 루트 x 플러스 2 그 다음에 루트 x 마이너스 2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요거 전개해보면은 x-4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분해를 해버리고 나면요, 인수분해 생각하면 분모 쪽을, 자, 지금 0분의 0 꼴이니까 리미트 안쪽에 식변형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공통인수 보이죠?
x를 4로 보낼 때 분자도 0으로, 분모도 0으로 끌고 가는 주된 요인이 분자, 분모에 동시에 들어있어가지고, 자, 제거 작업 들어가서, 그러니까 약분해가지고 생각하면, 부정형이 아닌 경우가 나왔어요. 자, 극한값을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요렇게도 풀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의 방식을 일단 메인으로 봐두는데요. 이 원리를 이해해 두는데, 아래쪽처럼도 풀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까지 챙겨 봐둘게요. 자, 관련된 문제 바로 보고 넘어갑니다. 이 값을 구해보라는데요. 리미트 x를 3으로 보낼 때 분모 쪽이 0으로 가고, 그 다음에 분자 쪽은요, x자리에 3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근호 안쪽이 1이 되거든요, 값이. 그래서 근호 씌워놓은, 자, 요 밑줄 친 부분 보면 1로 가요. x를 3으로 보낼 때 1로 가는데 빼기를 붙여놓으면 전체적으로 분자 부분이 0으로 가겠죠. 그래서 0분의 0 꼴이에요. 리미트 교환 쪽에서 뭔가 식변형해갖고 값을 구해줘야 되겠네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근호가 보이고요. 인수분해한 뒤에 뭔가 약분해내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유리화 진행해주면 되겠죠. 자, 요 식을 바로 변형해서 적습니다. 리미트 교환 쪽에서 유리화 진행합니다. 분자의 유리화. 그러면 x-3 하고 나서 분모 쪽에다가 뭘 덧붙여줘야죠. 자, 뭔가를 곱해줘야 되는데 유리하려면 이 거를 곱해주면 되나요? 이 식을 여기다 곱해주고 여기다 곱해주고 분모 분자에 똑같이 이 식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분자 부분이 유리화 되겠죠. 그러면 제곱 차제곱 이용해서 분자 부분 바로 정리합니다. 얘랑 얘랑 곱하면 2x-5 빼기 1, 2x-6 될 거예요. 자, 2x-5 빼기 1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면 약분해낼 게 이제 있어가지고 x-3, x-3 지워내면 여기 2만 남고요. 이제 x를 3으로 보내면 부정형 아닙니다. 계산해 볼게요. x를 3으로 보내면 요 부분이 1로 가고 플러스 1 붙어 있으니까, 자, 요 부분이 2로 가요. 2로 수렴하는데 그 위엔 상수 2가 있고, 자, 요게 일단 이 식의 값이 되겠네요. 극한값 1입니다. 자, 0분의 0꼴에 대한 얘기 계속해서 이어갈 건데, x를 특정 상수로 보낼 때 분모도 0으로 분자도 0으로 가는 그런 경우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었죠. 자, 0분의 0꼴에 대해서 끝까지 결과조사를 잘 맞춰보면 지금 이 예제처럼 극한값이 존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죠. 이 예제는 직전에 살펴본 예제입니다. 자, 이 0분의 0꼴에 대해서 결과조사를 다 끝까지 잘 맞춰보면은 극한값 존재하는 수렴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랬죠. 분모도 0, 분자도 0으로 가는데 결과조사 끝까지 맞춰보니 수렴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예제를 준비해놨어요. 아,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걸 확인해보기 위해서. 자, 그리고 수렴하더라도, 극한값 존재하더라도 그 극한값이 지금 이 예제처럼 0 아닐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0으로 수렴하는 극한값이 0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0분의 0꼴에 대해 결과조사 맞췄을 때, 자, 수렴하는 경우라면 그 수렴할 때 0 아닌 상수로 수렴할 때와 그 다음에 0으로 수렴할 때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한 번씩 살펴볼 필요는 있다 그랬죠. 0으로 수렴하는 예제를 또 준비해놨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면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0분의 0꼴에 대해서 결과조사 끝냈을 때, 자, 이렇게 0 아닌 상수로 수렴하는 경우를 제일 많이 마주치게 될 겁니다. 제일 많이 마주치게 될 텐데, 요런 결과가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걸 한 번씩 확인하고 지나갈 것이고, 이 얘기가 뒤에 미정계수의 결정이란 그 중요한 내용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참고 삼아 요 예제들 한번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제 해결해 보는데, 요 예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자세히 얘기를 했었죠.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x를 2로 보낼 때, 자, 다항식과 다항식이 분모 분자에 위치해 있는데, 이 분수식 보면서 생각해보면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갑니다, 지금. 그 말은, 아, 이 식도 인수분해하면 이 인수가 나오겠구나라는 걸 짐작하게 해주죠. 인수 정리에 의해서. 그래서 그거 알고서 분자, 분모인 식 따로따로 인수분해하면서 리미트 기호 안에서 식변형합니다. 그러면 예상했듯이 이렇게 공통인수가 들어있어요. 이 공통인수 어떤 인수입니까? x를 2로 보낼 때 0분의 0꼴을 야기하는 원인입니다, 얘가. 자, 그 공통인수 리미트 기호 안쪽에서 제거합니다. 약분해냅니다. 근데 갑자기 그 0으로 끌고 간 애가 분자 쪽에 남아있어요, 추가로.
자, 여기선 약분 후에 깔끔하게 지워지고 0으로 끌고 간 애가 아예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약분해내더라도 리미트 교환 쪽에서 식변형을 했을 때 0으로 끌고 간 애가 남아있어요, 하나. 자, 분자 쪽에 0으로 끌고 간 애가 남아있습니다. 그럴 때 이 결과값은 어찌 될까요? 최종적으로 0이겠죠. 자, 지금 x를 2로 보낼 때 0으로 수렴. 어쨌든 수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2분의 1이 곱해져 있다 보면 되죠. 아, 리미트 교환 쪽에서 수렴한 부분에다가 2분의 1 곱해놓은 그런 형태예요. 그럼 이 식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분의 1 앞으로 뺍니다. 우리 극한에 대한 성질 공부했으니까. 얘가 x를 2로 보낼 때 수렴하기 때문에 그 성질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극한에 대한 성질을 적용해서 요렇게 식을 바라볼 수 있겠고 2분의 1 곱하기 0이잖아요. 그래서 자, 0과 2분의 1 곱하면 0이야 라고 극한값 최종적으로 계산해 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0분의 0꼴에서 출발해서 결과값이 0이 나올 수도 있네 라는 걸 자, 한번 눈으로 체크해보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건 뭡니까? 자, 0분의 0꼴이에요. 이것도 이 0분의 0꼴에 대해서 결과조사 끝까지 맞춰볼 건데 x를 2로 보낼 때 이 식도 0으로 간다는 소리는 이 식 따로따로 인수분해하면 x-2라는 인수가 들어있겠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상황 맞죠? 오케이, 그러면 리미트 교환 쪽에서 분자 분모 따로따로 인수분해합니다. 그렇게 식변형 하는데 공통인수 보이네요. 예상대로. 자, 0분의 0꼴을 야기하는 원인이에요. 걔네들 약분합니다. 리미트 교환 쪽에서. 자, 그리고 나서 보면 이번엔 분모 쪽에 그 0으로 끌고 간 애가 추가로 남아있어요. 여기서랑 반대죠. 여기는 분자 쪽에 남아있었는데 어쨌든 약분하고 나서 자, 0으로 끌고 간 애가 다 제거되지 않고 분모 쪽에 추가로 남아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결론적으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분모는 0으로 가는데 분자는 0 아닌 상수로 가잖아요. 지금 구체적으로 1로 가잖아요. 0분의 0 아닌 상수꼴이 나오면 이거는 일단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번 들어두고 구체적으로 요 함수는 식정리해서 자, 한번 함수의 그래프를 띄워보자면 식정리해서 이렇게 되고요.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x를 2로 보내본다 칩시다. 그때 자, x의 값이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극한값 존재하지 않겠죠? 딱 봐도 좌극한도 존재하지 않고요. 지금 우극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음의 무한대 발산, 양의 무한대 발산. 자, 좌극한, 우극한 각각도 존재하지 않고 극한값 최종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0분의 0꼴에서 출발해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라는 거 한번 눈으로 체크해 두세요. 자, 이 주어진 식이 애초에 0분의 0꼴이었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만 보고 이 결과가 어찌 될지를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어요. 결과조사를 구체적으로 해봐야 되는데 그래야 결과 파악이 가능하겠는데 그 결과가 0분의 0꼴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나뉠 수 있다는 게 결론이고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자, 수렴하더라도 0으로 수렴할 수도 있구나 라는 거 한 번씩 봐두세요.